우주로 가볍게 모험을 떠나볼까요? 그럼 안전벨트를 매세요. 오늘의 목적지는 그저 작은 우주 휴게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최근에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잠재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삿짐을 꾸리기엔 일러요. 이 행성은 바너드 별 B라고 합니다. 바너드가 누구인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 별 표면에 발을 디디면 아마도 주변에 끝없이 펼쳐진 얼음벌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면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건 바너드의 달이 아니라 태양이에요.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여러분의 발 밑에는 액체 메탄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강, 호수, 그리고 바다가 있습니다. 좋아요, 잠깐만요. 이 중 어떤 것도 거주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네요. 그렇다면 이곳에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군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농담이에요. 바너드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체가 메탄 강과 바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좋아요,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죠. 바너드의 태양이라고 말했던 이 흐릿한 원을 탐험해 봅시다. 바너드 별이 공전하고 있는 태양이죠. 이 별은 지구에서 6광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태양계의 4번째로 가까운 별입니다. 우리 태양이 5배 더 작고 훨씬 덜 밝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바너드 별이 그렇거든요. 바너드 별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별을 연구한 천문학자의 이름을 딴 유일한 별이죠. 자, 그를 만나볼까요? 에드워드 에머슨 바너드가 이 별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1916년에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빠른 별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요, 모든 별들이 우주를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지만 바너드 별은 최고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태양계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진 마세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1만 년 안에 현재 태양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보다 더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1만 년은 긴 시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은하계의 우주적인 규모로 볼 때 단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너드 별은 천문학자들이 적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별입니다. 작고 어둡고 매우 오래된 별로 생명 주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리고 바너드 별은 적색 외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매우 오래돼서 아마 우리 은하계의 탄생을 목격했을 거예요. 나이가 약 100억 살로 우리 태양보다 2배나 더 오래되었습니다. 밝고 무거운 별임에도 작고 어둡고 초고속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바너드 별이 천문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끈 것은 당연한 것 같네요. 좋아요. 하지만 거주 가능한 행성이라는 말은 뭐죠?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별 근처에 행성이 있다고 추측한 최초의 인물은 천문학자 피터 반드 캠프입니다. 60년대에 그는 그 별의 움직임에서 흔들림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곧 행성?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도 작은 실험을 해서 직접 그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양손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조심해서 제자리에서 몇 차례 빙빙 돌아보세요. 손에 든 물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여러분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몸이 약간 휘청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별이 행성 주변을 돌 때도 같은 종류의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피터 반드 캠프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의 관찰은 나중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하지만 바너드 별 주위에 행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너드 별 B가 마침내 2018년 11월 14일에 발견되었습니다. 카탈로니아 우주연구소의 이그나시 리바스 박사가 이끄는 국제 천문학자 팀은 20년 전 바너드 별이 흔들리는 것 외에 다른 이상한 현상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 별은 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빛의 변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약간 빨개졌다가 다시 푸르스름해 보이곤 했습니다. 흔들림 이외에도 이러한 별빛의 변화는 궤도를 도는 행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구진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천문 장비로 많은 측정을 했고 버너드 별 B가 존재한다고 99%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버나드 별 B는 슈퍼 지구급 행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지구에게 마치 큰 형 같은 별이니까요. 버나드 별 B의 하루는 24시간이 약간 넘고 언제든지 항상 화창합니다. 이제서야 지구보다 좋은 점이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슈퍼 지구는 지구보다 크기는 크지만 행왕성과 같은 거대 얼음 행성보다는 훨씬 작은 행성을 묘사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버나드 별 B의 경우는 지구보다 약 3배 더 큰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와는 전혀 다릅니다. 액체 메탄 바다 기억하세요? 그래요, 저도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것 말고도 이 행성은 거주 가능한 별과는 거리가 먼 거대한 암석과 얼음덩어리입니다. 비록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버나드 별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만 지구에 태양이 공급하는 빛의 겨우 3% 정도를 제공할 뿐입니다. 작고 어두운 적색 외성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또한 우리가 이 행성에서 인류를 위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이 없다는 거죠. 버나드 별은 너무 어두워서 어떤 것도 비춰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하 170도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나드 별 B 표면의 예상 평균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장갑을 꼭 챙기세요.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버나드 별 B를 닮은 행성은 토성의 가장 큰 달 타이탄일 거예요. 바로 그래서 버나드 별 B의 발견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랍니다. 천문학자들은 타이탄 연구에 정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발견은 너무나도 매혹적이죠. 이 행성은 타이탄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엔 너무 춥지만 아까 말했듯이 액체 상태의 메탄으로 된 호수, 강, 해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2015년 코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메탄 기반의 단순한 생명체가 이러한 환경에서 발전하고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에서 6광년 떨어진 얼음 행성 표면 아래에 있는 메탄 호수에 어떤 생명체가 떠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꽤 멋지죠? 그러나 그런 생명체의 존재는 순수한 이론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 버나드 별 B 행성에 우리 인간이 거주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기적과 같은 과학의 세계에서는 항상 새로운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말할 것도 없이 비록 버나드 별 B가 우리 지구인들에게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가능성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중 하나는 멀지 않은 이웃에 있어요. 프록시마 센타우리 기억하세요? 우리 태양과 가장 가까운 이웃별 말이에요. 자, 그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라고 불리는 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긴 이름이지만 우리가 그곳으로 이사가게 되면 새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 행성은 사실 꽤 매혹적입니다. 지구보다 약간 더 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스로부터 섭씨 0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을 받습니다. 비록 이 행성의 한 면은 전혀 별빛을 받지 못하고 다른 면은 말 그대로 태양에 의해 달궈지고 있지만 적도 지역은 심지어 인간에게도 꽤 살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아니 되나요?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인? 제가 말했듯이 이름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은 인류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단지 공상과학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서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